해광천년입니다. 자, 지금은 구운입니다. 구운은 화운이면서 숫자로는 구자가 가장 강력한 왕기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남쪽이라고 그랬죠. 구는 선천에서는 오행으로 금이면서 후천에서는 화로 사용됩니다. 또 구가 왕기수라고 하면 이어서 오는 일은 생기수, 그 다음에 오는 이는 차생기수입니다. 따라서 구가 왕이라고 하면 1과 2는 왕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운에는 이 왕기수인 구자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는 실내에 좋은 기를 흐르게 해서 풍수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치유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안전한 부분을 운의 힘을 빌려서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먹어서 우리의 건강 기능을 촉진시켜 주듯이 풍수적 용품, 그러니까 삼족 두꺼비상, 거북이상, 또 코끼리상,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붉은 리본이 달린 엽전꾸러미, 또한 물레방아나 분수대 같은 수상물을 설치해 주는 것들이 모두 다 풍수치유법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자인 화기를 활성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목을 사용해서 목생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은 화의 땔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상징하는 것들, 첫째는 실내에 녹색 식물을 배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 광활한 초원의 사진, 아름다운 산사진, 또 그러한 그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가 상징하는 방에 비치해 두면 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목생화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목생화, 명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목생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은 쉽게 말해서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화는 새싹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꽃을 향하여 성장해 간다. 꿈을 키워간다.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 또 이 목은 교육,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실행해 가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강하면 실행력, 활동력, 응용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던 것을 키워서 이만하게 만든다. 꿈을 이룬다. 재능을 펼친다. 자아실현을 한다. 열심히 사회활동을 한다. 따라서 사주에서 목생화가 강한 사람들은 추진력과 행동력이 강합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면 기분이 업됩니다. 따라서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목생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을 생해주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력이 강합니다. 만약에 목에 수가 없고 화만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을 벌이려고만 하겠죠. 행동이 거칠어지고 무대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는 구조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과 화가 서로 통해서 밝게 빛난다. 이러한 구조, 공부를 잘하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자, 지식인,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가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반토막짜리 목화통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병화를 보고 펼쳐나가는데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 학문이나 교육적인 면에 좋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간목이 정화, 상관을 봐서 목화통명 구조를 이루는데 임수가 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간목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상관과 인성이 정임합을 합니다. 상관, 폐인 구조가 됩니다. 총명하고 정임합이 상징하는 전문 기술 분야에서 특출납니다. 을목이 병화를 보면 그야말로
명기가 빼어나다고 합니다. 언변이 좋고 활달하며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당연히 목화통명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수가 배합되면 을목이 개수, 봄비의 생을 받아서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역시 을목이 정화, 식신을 보면 성품이 온순하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예술가, 소설가 이러한 분야에서 득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목생화를 하게 되면 목은 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는 심장을 상징하죠. 따라서 간, 목이 심화의 기능을 도와서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간은 피, 즉 혈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간혈이 충족되어야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따라서 사주에서 이 목생화의 길이 막히면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생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신금이 온다. 그러면은 간목을 치고 병신합을 해서 목생화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또 인목이 오화를 생하는 구조인데 유금이 오면 인유절, 오유파로 역시 목생화의 길을 방해합니다. 자, 이때는 간목과 인목이 상징하는 머리, 그리고 화는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의 이 목생화 구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목생화로 이루어진 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5월에 태어난 을목이 정화, 식신을 보면서 재능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 인성과 오회 합을 하고 천간에서는 또한 정임합을 합니다. 총명하고 전문성이 강한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식신, 생재 구조까지 이룹니다. 또 천간에서 이렇게 을경합을 하니까 물질을 추구하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또 을경합의 열매를 오화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금은 관, 즉 직장이 되겠습니다. 연에 있는 직장이니까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주에서는 식신을 통해서 축토, 재성을 관리하죠. 그 재성이 연지에 있는 사수와 자축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 경자라는 직장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화가 숫자를 나타내는 해수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재무와 회계 부분에 능통합니다. 또 여기서 이모차합, 해오합, 정임합, 전문가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재무, 회계, 세무, 실제로 이 사람은 다국적 기업에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운에서는 좌우충을 합니다. 또 월일에서는 오해합을 하죠. 여기서는 충하는 구조, 여기서는 합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합과 충, 합은 끌어당긴다, 충은 밀어낸다. 합은 조여준다, 충은 풀어준다. 합은 온다, 충은 간다. 또 합, 가까워진다, 충,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운에 따라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운이나 자운이 오면 이렇게 해오합을 하고 있던 것을 사해충으로 끊어버립니다. 자운이 와도 역시 좌우충으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운에 따라서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을목, 주변에는 임수, 해수, 축토, 정화라는 을목이 활동하기에 불편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을목이 펼쳐나갈 무대, 무토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5월은 꽃이 열매로 변해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5월에 수가 강하면 열매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구운을 맞이해서 목생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